오늘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미국이 달러를 어떻게 무기로 쓰는지. 둘째,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셋째, 이 싸움에서 한국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미중 갈등이 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지 구조가 보입니다. 2022년 2월 미국이 역사적인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관하던 달러 자산 약 3천억 달러를 하루 만에 동결했습니다. 러시아는 30년 동안 외환 보유고를 쌓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손도 못 대는 돈이 됐어요. 이 장면을 가장 충격적으로 본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중국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위프트 금융 메시지망 차단.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 받을 때 쓰는 메시지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2012년에, 러시아를 2022년에 스위프트에서 차단했습니다. 차단되는 순간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수출도 수입도 외채 상환도 막힙니다.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중국이 이 카드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달러 자산 동결. 러시아 사례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중앙은행 달러 자산이 동결되면 그 나라는 환율 방어도 수입 결제도 못합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국채를 공식 집계 기준 6,8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제3국 커스터디 계좌를 통한 보유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큽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분석을 보면 중국이 달러 자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도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자산을 팔면 위안화가 강해집니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중국 수출 가격이 올라가요. 중국 스스로도 달러 함정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세 번째 무기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SML의 EUV 장비,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USCC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70% 자급을 목표로 하지만 EUV 없이는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제재가 유지되는 한 중국의 AI 군사 기술 업그레이드는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중국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프스 스위프트 대안 구축. 중국은 스위프트 대안으로 시프스,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USCC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시프스에는 직접 참여은행 176개, 간접 참여은행 1552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과의 무역은 이미 상당 부분 시프스로 처리되고 있어요. 단, 아직 스위프트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스위프트가 하루 5조 달러 규모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대비해 시프스 1일 처리량은 456억 달러 수준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금매입 달러 대안 비축. 중국은 2022년 이후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달러 자산이 동결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애틀란틱 카운슬 분석을 보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금을 담보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미국 금융 패권을 대체하려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고 2024년 5월 이후 매입을 일시 중단했다. 최근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 한계 가명확합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분석입니다. 중국은 자본 통제를 유지하면서 위안화를 국제화하려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환율을 통제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위안화 자산을 들고 있다. 위기가 오면 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중은 2025년 기준 약 3.2%입니다. 달러는 49%입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는데 이 정도 가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미중 금융 전쟁에서 한국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한국의 현실을 먼저 봅니다. 한국 수출의 약 60%는 달러로 결제됩니다. 중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이지만 결제는 달러로 합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한국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낼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 HBM 없이 미국 AI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조선 한국 없이 미국 해군 유지가 어렵습니다. 배터리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 대안입니다. MBR, 미국 아시아 연구소 분석을 보면 한국은 미중 경쟁에서 어느 편도 선택하지 않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하려 할수록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한국은 미국이 중국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건 반도체와 조선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랜드 연구소가 직접 말했습니다. 미국은 산업 역량, 전문성, 그리고 의지를 갖춘 동맹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단어, 의지입니다. 해군 함정 수리를 맡겨도 될 나라인지, 위기가 왔을 때 등 돌리지 않을 나라인지. 미국은 지금 그 결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 장관이 2년 연속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외교적 방문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검증하러 온 겁니다. 지금 미중 금융 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 어느 나라가 진짜 편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신뢰를 쌓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추적할 변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수출 통제의 유지 여부. EUV 제재가 풀리는 순간 한국 반도체의 구조 적독점이 흔들립니다. 둘째, 시프스 확장 속도, 위안화 결제망이 스위프트를 얼마나 대체하느냐가 달러 패권의 장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연준 결정이 서울 아파트 값을 바꾸는 메커니즘을 다룹니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 부동산의 직접 연결고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습니다.